안녕하십니까. 해얼TV 정상호입니다. 자무카의 비밀 정가를 받은 징기스칸 진영에서는 자무카의 의도와 진위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자무카 안다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합니다. 그 정보에 기초해 대응 전략을 짜죠. 징기스칸이 택한 전술은 속전속결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우르투족과 망코트족이 앞서고 나머지 병력이 그 뒤를 따라 쐐기처럼 적의 전위를 차례로 돌파해 본대까지 타격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옹칸이 우르투와 망코트를 상대할 맞춤형 전술로 자신이 정예 부대들을 전위에 겹겹이 배치한 사실을 자무카가 알려줬지만 기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막중한 임무를 띈 최선봉을 누가 맡느냐 였는데 징기스칸이 우르투족의 족장 주르체데이에게 말합니다. 주르체데이 숙부, 당신이 선봉을 맡아주시오. 주르체데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망코트족의 족장 코일다르 세첸이 튀어나와 징기스칸에게 외칩니다. 내가 맨 앞에서 싸우겠다. 안다요. 내가 만약 죽는다면 자식들을 보살펴 주시오. 주르체데이도 양보할 수 없죠. 서로 선봉을 다툽니다. 결국 주르체데이와 코일다르 세첸이 함께 선봉을 서기로 하죠. 이 둘이 진앞에 서자 옹칸이 선봉인 지리긴 시족병들이 돌격해옵니다. 주르체데이와 코일다르가 이들을 제압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다음 차례는 옹칸이 투맨, 투베벤 시족병들이죠. 양측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데 코일다르가 적장인 아치크 시룬의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집니다. 망코트 병사들이 급히 코일다르의 주위를 감싸고 돌죠. 이 모습을 보고 주르체데이가 달려와 아치크 시룬을 물리치고 세 번째 올롱 동카이트족도 물리치고 계속 돌격해 마지막 상대인 옹칸이 일천 친위대와 격돌합니다. 옹칸이 친위대는 호위 대장인 코라 실레문 타이시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케레이트족은 그리스도교 계열의 네스토리우스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옹칸이 유럽에는 기독교 전설의 군주 프레스토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레문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서 따온 것이고요. 그러나 실레문도 주르체데이의 적수가 되지 못하죠. 실레문이 도망가고 곧바로 옹칸이 본대를 향해 무섭게 달려듭니다. 카라 칼지트 전투가 정점으로 치닫는 순간이죠. 그런데 드넓은 모래밭에서 수만 명의 전사들이 말을 타고 서로 뒤섞여 백병전을 벌이는데 전투가 어찌 순서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일어나죠. 주르체데이가 본대를 공격해오자 이를 본 생굼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옹칸과 협의도 없이 갑자기 주르체데이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뺨에 화살을 맞고 말 아래로 떨어지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말이죠. 생굼이 땅에 떨어지자 케레이트 군대가 주위를 감싸고 돌며 지키죠.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 양측이 각각 부상한 생굼과 코일다르를 진으로 옮기고 내일이 전투에 대비합니다. 옹칸은 하나뿐인 아들이 부상을 당하자 흥분해 생굼의 명이 붙어있을 때 끝장내겠다며 총공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치크 시룬이 말리죠. 과거 우리는 칸의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처럼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 생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몽골족은 자무카와 알탄 코차르베키와 함께 대부분 이곳에 있다. 태무진을 따르는 무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나중에 가서 말똥을 줍듯이 소매에 담아오자. 그러자 옹칸이 그 말을 따라 생굼을 보호하며 다른 곳으로 회군합니다. 전투는 잠시 소강 상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옹칸이 뜸들이지 않고 곧바로 징기스칸을 사생결단식으로 공격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사실 그때 징기스칸 군은 아들과 핵심 인물들이 행방불명이 될 정도로 타격이 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옹칸 측은 자무카와 알탄의 몽골 병사들이 대기하며 힘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합세해 같은 친족인 징기스칸 군을 공격한다면 가뜩이나 수적으로 열세인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옹칸은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만 대군을 지휘해 가벼운 차림으로 밤낮으로 도주하는 징기스칸 군을 바짝 따라붙을 정도로 집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을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실기한 것이었죠. 또 생굼이 부상당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주르체데이가 삼국지 조자룡이 조조의 대군을 홀로 휘저었듯이 옹칸이 본대까지 휩쓸어 버렸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소설이고요. 당시 옹칸이 병력은 징기스칸이 4~5배가 넘었습니다. 아무리 주루 최대위군이 백병전에 능한 용사들이라 해도 본대까지 격파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죠. 이 점에서 자무카가 징기스칸에게 기밀을 알려준 사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무카의 역전술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옹칸이 본대가 주루 최대위군과 싸우다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막아서면 징기스칸 직속 부대와 주루 최대위군이 서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압도적인 병력으로 포위 공격하면 징기스칸이 도간에 든 쥐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무카로서는 자신이 패를 다 까고 사생결단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징기스칸이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몰렸더라도 어찌 초원의 흔한 말똥과 같은 존재겠습니까? 지난 시편에서 말씀드렸죠. 징기스칸에게는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는 특질이 있었다고요. 포기 없음, 황금 성공 법칙 6번째, 지구 끝까지 가더라도 목표를 물고 늘어지고 죽는 순간까지 포기라는 것을 몰랐던 징기스칸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징기스칸이 다음날 아침 군대를 점검해 보니까 17살 된 셋째 아들 어거데이와 핵심 측근인 포로콜 보우르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금의 부상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 옹칸군이 습격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며 걱정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서 보우르추가 나타납니다. 전투 중 말이 화살에 맞아 넘어져 적군이 말이 안장에 매달려 겨우 탈출했다는 것이었죠. 이어 잠시 후에는 포로콜이 입술에 피가 잔뜩 묻은 채 기절한 어거데이를 품에 안고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어거데이가 목의 동맥에 독화살을 맞아 입으로 빨아내면서 왔던 것이죠. 삼국지에서는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 아두를 품에 안고 적진을 뚫고 돌아왔을 때 유비가 아기를 땅에 던지죠. 그러나 몽골 비사에는 그런 쇼맨십 장면은 없고요. 징기스칸이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참고로 징기스칸은 옆에 부대원들이 있을 때도 종종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감정에 솔직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